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 나가기 전에 사문난정님,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 언론이죠 라고 하셨고요. 촛불 하나 더하기님, MIT도 곧 서울대 꼴 날 듯. 예. 사문난정님, 부동산 폭망의 1등 공신 언론이라고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 여기저기서 망치고 있는 거 맞아요. 그 이유는요, 언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어디라서? 부동산업체, 토건족들,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곳곳에 건설업체가 보유한 언론사들 되게 많고요. 재벌 기업이 보유한 언론사까지 가면은 글쎄 아닌데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나마 한겨레 경향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걔네들은 그나마 국민주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밖에 다른 언론사들 전부 다 재벌이 갖고 있어요. SBS 태영그룹 대표적인 건설회사 아닙니까? 태영그룹 사실 우리 여러분 들어보기나 했어요, 솔직히. SBS 인수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컸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자, 강원민방 G1, 강원민방 그 역시 건설회사가 갖고 있어요. 부산에 있는 KNN, 그 역시 건설회사가 갖고 있어요. 원래는 전자회사였거든. 근데 갑자기 건설회사로 바뀌어버렸네. 자, 뭐 광주로 내려가면 광주도 뭐 호남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언론사를 가지고 있는 재벌 기업들, 특히 건설사들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재벌들의 그리고 건설사들의 이해에 맞춰서 기사를 써요. 건설사들은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그래서 물가가 땅값, 집값이 올라가면 되게 좋아요. 왜? 그래야지 자기들이 비싼 값에 아파트를 팔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새로 지을 데가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멀쩡한 아파트 누가 허물려고 해? 근데 아파트 값이 오른다. 부동산 값이 막 오른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애들, 토건족들이 어떻게 한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도 재건축하자. 집값 오를 때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집값 오르잖아. 요렇게 해서 사람들 부추겨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 오늘 결정 난다고 해도, 오늘 당장 결정이 난다고 해도 실제로 뜯고 새로 짓는 데까지 얼마 걸린다? 10년 걸려요. 10년 뒤에 부동산 경기가 어찌 될지 알아? 몰라. 그런데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집 뜯고 새로 하면은 큰 돈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고 다녀요. 거짓말 하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그 사기치는 걸 누가 도와주고 있다? 언론이 도와주는 거지. 야, 어느 단지 이번에 재건축 들어간단다. 야, 평가를 해보니까 야, 가구당 2억씩 남어.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안 따라해? 따라하겠다는 사람 천지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개혁의 기본은요, 이 기업들이, 특히 건설업체들이 언론사를 보유할 수 없게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가장 첫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대놓고 나서는 김건희 진짜 이유입니다. 요즘 보면요, 김건희가 정말 대놓고 나서고 있어. 자, 선거 운동할 때는 지가 영부인처럼 행동 안 한다며. 그래서 뭐
제2 부속실도 안 만들었잖아. 있는 거 괜히 폐지하고 생쇼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는 제2 부속실이 아니라 지가 제1 부속실을 차지할 것처럼 설치고 있죠. 제2 부속실을 안 만든 이유가 지가 제1 부속실을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든 걸로 뭐 그런 얘기까지 다 나와요. 자, 그런데 급기야는 대통령이 해야 될 해외 투자 받아내는 것까지 지가 보고받았대. 도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국민적 지탄이나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까짓거 비판 받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하겠다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김건희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만 있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뭐 이런 식의 태도이죠.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투자 유치에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뭐 영부인에게도 보고 드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 야, 참. 야, 이게 참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아닌가요? 에? 아니,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얘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왜? 아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안 하나요? 그죠? 얘네들은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부인한테도 보고 드렸어요 라는 말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야, 글쎄 이거를 이제 뻔뻔스럽다는 말밖에는 글쎄 뭐 달리 말할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기가 딱 차더라고요. 아니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얘기 하는데 조심스러워야 정상인데 조심도 안 하고 보고 드렸어. 이건 뭐다? 마치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고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을 일 잘해 막 이런 거지. 김건희가 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라는 걸 국민들한테 홍보하려는 거죠. 뭐다? 잘못된 줄 몰라 얘들 지금. 자, 어떤 상황이냐? 보세요. 김건희 여사에게 넷플릭스 투자 과정 보고 대통령실이 밝혔대. 심지어 머니투데이는요. 넷플릭스 25억 불 깜짝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역할이라고 깜짝 유치에 김건희가 역할했다고 아주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뉴스원 넷플릭스 3조 투자 배경에는 윤 강한 의지와 김건희 여사. 야, 이거 용비어청 가도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근데 넷플릭스 투자 자체도 사실은 뻥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계획돼 있던 거를 다시 한번 만들었을 뿐인 보도자료만 다시 만들었을 뿐인데 멘트만 다시 했을 뿐인데 마치 새로 유치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특히 부산일보 보세요. 김건희 여사 넷플릭스 25억 달러 유치 힘실었대. 이런 찬양 보도가 있나? 이거 감각이 마비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대통령실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했어 역할했어 라고 대답을 할 정도입니다. 자, 여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청와대를 지금 김건희를 비롯해서 윤석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러죠. 이틀에 한 번꼴씩 청와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누가 차지하고 있다?
김건희래. 김건희가 혼자서 하고 있대. 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이미 국내에서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제껴놓고 지가 다 해먹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지가 대통령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미 총 28건 뭐 이렇게 지금 이용을 했는데 이 중에서 김건희 혼자만 참석한 사건이 참석한 일이 이 정도가 된대. 자, 언론 보도에는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이거야. 쭉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는 뭐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개관식까지 갔대. 여러분, 외교와 국방은요 대통령의 고유 업무입니다. 외교와 국방은요 외국 총리가 대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조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이원 집정제에서도요 국방과 외교에 관한 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총리도 아닌데 영부인이 나서서 대사관 개관식에 갔다고? 대통령 제끼고? 야.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김건희가 전할리를 치는 거는 이미 국내에서 조짐이 있었던 거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 거야. 근데 지가 뭔데? 김건희가 뭔데? 영부인이 뭔데? 자, 여러분. 이 적폐 새끼들이 김건희 얘기 나올 때마다 맨날 김정숙 여사를 걸들막거리면서 김정숙 여사는 혼자서 인도까지 갔지 않느냐.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인도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을 해서 간 거야. 김정숙 여사를 초청을 해서 간 거라고. 인도가 자기들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보고 와달라 그랬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인도를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영부인이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간 거였다고. 상대국의 요청에 의해서. 근데 그게 왜? 상대국이 요청했으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아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영부인이 이런 거 할 수 있다 쳐. 그런데 나는 김건희가 하는 건 싫어. 왜? 아, 술집 여자가 나대는 거 보기 싫다고!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리고 술집 여자 아니다? 예, 좋아. 양보해서 술집 여자 아니다 칠게. 근데 뭐 주가 조작 보면 내가 보기 싫다고. 주가 조작하는 여자가 나대는 거 싫다고. 지 애미부터 말이야. 조작범 아니야, 조작. 모녀가 나란히 조작하고 범죄 저지르고 있는데 사위 앞세워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처벌을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내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이런 씨. 그런 애들이 나돌아다니는 거 절대로 나 싫어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의 이 같은 짓거리가 이게 점점 앞으로 도가 점점 더 지나쳐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 보세요.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뭐 화보 찍어? 지가 연예인이야? 아니, 연예인이면 연예인 짓을 하든가. 지가 연예인인지 영부인인지, 아니 뭔데 이거? 이걸 뭐 이런 사진을 찍고 그래? 이거를 떡하니 공개를 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실제로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부부 대통령 꿈꾸나 역대급 행보 김건희. 그래서 기사에서 실제로 김정숙 여사하고 비교까지 했었어요. 근데 비교가 안 되더래. 맨날 적폐들이 김정숙은 어쨌다 이렇게 시비를 걸길래 비교를 해봤대. 비교가 안 되더래. 야, 이씨 진짜 열받는 것이 지금도 김건희 뭐
몇 억짜리 브로치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김정숙 여사 뭐 옷감 얘기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언제 옷을 샀어? 산 적 없어. 근데 왜 어거지 써? 그런 새끼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한동훈 같았으면 그런 짓 하는 놈들 다 감옥에 쳐넣었을 거야. 나 같은 경우 질문 한번 했다고 고소고발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지도 않은 옷 샀다고 개지랄 떠는 것 같으면 그 감옥 가고 남는 일 아닙니까? 한동훈 그 새끼 그거는 왜 그딴 식으로 한대? 에? 진짜 못된 새끼지. 인간이 아니지 그런 새끼는. 자, 벌써 언론에서 지적이 나옵니다. 부부 대통령 꿈꾸냐? 전문가들조차도 김건희 개인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짙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을 부각시키는 정황이 짙어졌다. 대통령을 부각시키는 거는 글쎄 꼴 보기 싫어도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마누라를 부각시킨다고?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옛날에 이순자도 안 했던 짓이야. 근데 김건희는 하고 있네. 왜?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뭘 믿고 이러는 걸까? 안 한다더니 조용히 있겠다더니 왜 이 지랄일까? 혹시 얘 때문에? 벌써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실제로 천공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대통령 부인들하고 사귀어야 된다. 영부인은 그래야 된다. 라고 떠든 적이 있어요. 실제 지 영상에 와가지고. 그리고 또 뭐야. 그때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그 외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서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지 혼자서 막 택도 안 되는 소리 떠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세계의 대통령 부인들하고 사귀어야 된다. 영부인이 정치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했어. 심지어 무슨 얘기도 했다? 영부인이 바빠져야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거다. 남자들이 대통령 해도 영부인이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했어. 실제로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 김건희가 주도하는 배우자 포럼을 만들려고 한 거 하고도 있죠. 실제로 그래서 김건희가 소위 베갯머리 송사라 그러지. 얘 같으면 옛날 같으면 그런 거야. 후궁이 기생 출신의 후궁이 정경 부인들 대신들 부인들 싹 불러 모아놓고 지가 정치하는 거야.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편들 이렇게 좀 단속 좀 하세요. 라면서 하는 거야.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지금 하고 있어. 어떻게 보자면 천공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천공이 여자가 정치하는 거다. 실제로 남자가 겉으로 대통령 하지 실제로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부추겼어. 세계의 대통령 부인들과 사귀어야 돼. 이딴 소리 했다고.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 근데 마치 그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천공하는 거를 따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맞아요. 이 말도 맞아요. 김건희의 행보는요, 천공의 코멘트를 거의 따라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공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라고 삑 헛소리 땡기면은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건희 행보에 그대로 녹아나요. 김건희 행보에 녹아나니까 윤석열 행보에는 당연히 녹아나겠지. 자, 이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법조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집은 원래 그래. 그 집은 원래 그래. 원래 그 집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까지 할 사람이 못 돼. 그 사람은 서초동에서 후배들 끌고 다니고 지 쫄자들, 쫄병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호 잡고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 있고 거기에 재미 들린 사람이지 정치까지 할 생각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저기까지 나간 거는 그 사람 마누라 때문이야.
윤석열은 그 정도까지 욕심을 부릴 정도의 그릇조차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댁 부인은 욕심이 끝이 없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다 싶으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이야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래 김건희가 좀 나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도예요?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 그 사람이 말은 윤석열은 가오 잡기 좋아하고 지 대장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지 후배들 끌고 다니면서 지가 이렇게 으쓱해 하는 거 좋아하지 그렇다고 지가 정치해가 대통령까지 할 생각까지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 댁 마누라, 그 댁 부인은 눈앞에 보이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가지려고 실제로 덤벼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래. 그 사람이 해석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약간 그래요? 그 정도인가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디다. 야, 장 기자, 너 윤석열 아버지 거론되는 거 봤니? 아니요. 윤석열 여동생이 있거든? 거론되는 거 봤니? 저때 한 번 딱 나왔죠. 그때 그 열린공감인가 거기서 그 윤석열 집을 찾아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부친 집을 찾아간 적이 있죠. 그 가재울에 있는 아파트 찾으러 갔었잖아. 그리고요, 윤석열 부친은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딱 한 번 갔대요. 여동생요, 그때 아버지 모시고 한 번 가고요. 그런 이후로 가본 적도 없대. 그리고 오빠 집에 잘 가지를 않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윤석열 자기 집, 윤석열의 부친과 동생은요, 거론되는 것 자체를 조심합니다. 엄청 조심해요. 나서지를 않고 나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근처도 안 간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언론을 장식을 하고 있다? 최은순, 김건희, 심지어 고모까지 설치지. 김혜선 목사인가 하는 사람. 뿐만입니까? 김건희 오빠 얘기도 나오죠? 자, 그 집은 다 나와.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즉 뭐다? 애시당초에 그 집은 원래 그랬대. 원래 처갓집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김건희가 주도권 행사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데 끌려갔는데도 잘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게 그 댁의 분위기래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합디다. 여기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 원문을 그대로 좀 살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여성 법조인입니다. 윤석열하고 이래저래 접점이 많았던 여성 법조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그 양반이 적어도 검사도 했고 대검에도 오래 있었고 막 이렇게, 그리고 실무도 이렇게 수사검사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닌 건 아니다라고 본인이 딱 자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부인의 입김이 세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도 있지 않아요? 6대4 정도 하다못해 6대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런 얘기해. 그 오빠 원래 자기가 일 안 해. 밑에 다 시키지. 그리고 자기가 시키기 전에 뭔가 싹 갖고 와가지고 이대로 할 거예요? 이대로 해도 되죠? 라고 물으면 되게 좋아한대.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약간 게을러. 원래 좀 그런 사람 같기도 해. 그러면서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어디 가서 떠버리지 마. 이렇게. 자, 이거는 뭘 말한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김건희한테 쥐어 사는 게 아니고, 아유 내가 쥐어 살든가 말든가 나는 귀찮어.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마누라든 한동훈이든 상관없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나한테 보고만 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김건희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예정되었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백진우님, 요즘 우라통이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으시다고요? 더 망가지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 참 제가 보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아는 윤석열도 그래요. 이분이 원래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꼼꼼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지시도 구체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야, 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뭘 파? 그러면은 밑에 실무하는 사람이 요렇게 파겠습니다. 요런 컨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그러면 오케이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게. 요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일하는 거 그렇게 본인 체질에도 안 맞고 그렇게 일도 안 해. 내가 아는 스타일은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해. 선이 굽다 그러고 밑에 사람들한테 일일이 탁치 안 하고 딱 일 만들어 왔을 때 오케이 이러면서 큰 틀만 잡아주지 디테일하게 시비 안 건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밑에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가 꼼꼼하게 계획 잘 잡아가가지고 가서 보고만 하면은 오케이 해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물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승질부린데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요. 근데 대충 왜 어느 정도 일같이 하다 보면 코드라는 게 있잖아. 이 코드가 어느 정도 맞고 그러면 코드에 맞춰서 딱 진행이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밑에 사람들한테 좋겠어. 그래서 좋다는 사람들한테 봤어.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면 뭐가 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네가 알아서 해와. 계획 세워봐. 오케이, 난 오케이만 해줄게. 라고 해서는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국정농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그렇게 못해. 하기 싫어.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끼어든다? 그 빈자리를 끼어든 거다? 그냥 마누라가 끼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돼?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예고된 참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김건희의 개인적 특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좀 나댄다도 있겠지만 사실은 윤석열도 그닥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야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지. 어쩌다 보니 덜컥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불행인 겁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